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찬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이 대통령 탄핵 재표결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과연 내일은 통과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건 7명입니다. 탄핵 가결까지 이것만 보면 한 명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국민이 내란 수계인 윤석열의 탄핵과 구속 수사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론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의원 선서 당시의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명령, 반드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은 내일 있을 탄핵 2차 표결에서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쪽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신 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엄중한 대치 상황에 있지만 그 본회의장이라든가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번만큼은 탄핵이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명령을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민이 명령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명령에 따라 탄핵을 가결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를 봐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가결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면 가결될 때까지 계속 탄핵안을 발의한다던 그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예, 우리 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탄핵안을 내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국민과 함께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지금 국민의 대부분이 지금 빠른 탄핵을 통해서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빨리 탄핵을 완성해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포기하지 않고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반드시 가결시킬 것입니다. 다른 전략은 없습니다. 네, 가결 이외에 다른 전략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비상계엄 당시에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에 올라 있었다. 이런 경찰청장의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벙커에다가 구금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들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위증교사 판결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까지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다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시라도 빨리 직무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 국군 통수권 단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식은 사실 국회를 통한 그런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농단하려고 했다 이런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해 나가실 건지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실까요? 지금 선관위원장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상권 분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결국 민주주의의 기초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헌정 질서를 다 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리고 합동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란에 대해서 수사 결과로 법적인 책임과 함께 그리고 탄핵을 완성시켜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민생, 경제, 국민의 삶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왔거든요. 국방부 장관 후임자를 재지명하려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제출했거든요. 당초에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짓말과 가짜 뉴스, 그다음에 허위 선동이 지금 습관처럼 몸에 배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선 후퇴하겠다, 권한을 위임하겠다 했던 이런 그동안의 약속들도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엄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국회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 한겨울에도 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수계가 바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국군 통수권 빨리 빼앗아야 된다. 신속한 탄핵만이 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선 친윤 핵심으로 꼽혀온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이제 박 대표님이 상대할 국민의힘 파트너가 권성동 의원으로 정해진 건데 앞으로의 협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권성동 의원은 지난 7일에 있었던 탄핵 표결 불성립이라든가 아니면 투표 방해의 주동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를 비호하고 윤석열을 변호하기에도 좀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데 국민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실제적으로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 반드시 탄핵 가결하고 나서 그리고 협상의 상대나 대상으로 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가결까지는 권성동 의원과 협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협상의 상대로 볼 수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쨌든 협상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협상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서는 빠르게 민주주의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악화일로에 빠져 있는 주식시장,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좀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아직도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협의가 일어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내일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여야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 그다음에 법안, 민주주의 모든 부분에서 열어놓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바꿔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호한 자세로 대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보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것도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있을 헌재에서 최후 변론으로 할 말에 맛보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자기 변명, 증거인멸에 대한 지시, 그리고 온전하게 이것을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통치 행위도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2.3 내란 사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인 것을 국민과 함께 주장하고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3차 담화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3차 담화 때는 어쨌든 뭐 과정이지만 죄송하다 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담화에서는 당당히 맞서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다시 한번 재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자기 뜻대로 국정이 운영이 되고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탄핵하고 심판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내일 있을 2차 탄핵에서 반드시 가결시켜서 지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첫 출발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수사 속보에 대해서만 추가로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관심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체포가 되는 것인가? 정말 수사기관들은 의지가 있나?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경호처하고 좀 대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각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그리고 구속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겹겹이 싸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곧 국민에 의해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수사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들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놀라실 만한 충격적인 얘기가 오늘 과방위에서 나왔거든요. 그 김어준 씨가 폭로를 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명령도 있었다.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또 위장하는 것도 있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이거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경악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우리 민주당이 계엄을 경계하고 걱정한다는 얘기만 했을 때도 황당무계한 이야기다라고 공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씨의 그 이야기가 우방국을 통해 가지고 확인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국민을 놀라게 만들 만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계엄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일체의 경찰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HID가 투입됐다는 말을 들을 때 좀 황당하다라고 실소를 한 적이 있는데 HID가 투입됐던 것은 결국 암살조인데 사실 그런 위험이 상존한 것 아닌가.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국회에서 그리고 수사에서 각종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체가 조만간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리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오직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국민만을 생각해서 양심에 따라서 그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잘 해내가겠습니다.